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부자들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현금 사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경제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부동산 대폭락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자산을 쓸어담기 위해서 실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 경제 침체, 원유와 원자재 급등, 전쟁 등 2022년만큼 경제 불확실성이 큰 해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역대급 위기를 떼돈을 벌 기회로, 발판으로 삼으실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십시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모아라. 무주택자 이때 떼돈 번다. 여기 보시면 위기네요. 자, 위기를 위기로 지금까지 다 끝났어요. 한 열에 9명은 위기를 위기로 끝낸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위기를 기회의 발판, 아예 디딤돌로 삼는 사람이 열에 1명 정도는 꼭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상상 초월의 부자가 돼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돈이 적어도 뭐 1억밖에 없어도 그거를 10배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금융위기 터진 다음엔 늦어요. 이미 수습하기 급급해요. 먹고 살기. 자,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집값 폭락, 경제위기 대비 9가지 떼부자 준비 과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계속 저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현금이 있어야만이 이 기회비용,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무궁무진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현금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죠. 과도한 부동산은 그래서 정리하는 거예요. 뭐 멀쩡하게 팔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부동산 쪽에 쏠려 있어. 주택, 상가,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은요 황금성이 최악이에요. 금융위기 터지면 쥐약입니다. 그냥 폭락을 해버려요. 팔리지도 않아. 그러면 얘들이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진짜 좋은 것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그래서 자꾸 맴도는 거예요. 황금성이 최악이고 경매도 속출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지금은 부자일지 몰라도 금융위기가 터지면 오히려 경매당해가지고 알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부채 정리. 자, 은행, 개인, 사업, 대출, 개인 파탄의 원인입니다. 부채는 본인이 갚을 수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해 주는 게 좋아요. 사업 확장 금지, 창업, 뭐 또 분점을 만든다든가 뭐 사업을 확대하든가. 부자들 부도의 지름길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되지만 부도 맞아가지고 인생을 거꾸로 틀리는 그런 상황도 돼요. 특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또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으로 변수도 많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한다든가 이것은 위험해요. 투자 금지, 소중한 현금을 갖다 지금 보유하세요. 지금은 현금이 소중해요. 왜? 거품 자산이 너무 뛰어서. 부동산 주식은 이 시점에서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뭐 좀 심한 말이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다고 봐야 돼. 왜? 상투니까. 상투는 좋지 않아요. 불안전한 회사 이직. 여러분들 자꾸 지금은 직장 다니는 거 좋습니다. 자꾸 이것저것 이직하면서 계약직, 알바, 소규모 뭐 이렇게 직장 이런 것들을 자꾸 전전긍긍하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질 때 상당히 위험하겠죠. 직장이 잘리는데 무슨 투자를 하고 말고 하겠어요. 생활비 고통받겠죠. 자, 사전 리스크 관리. 미리 리스크를 한번 뽑아보세요. 사업가, 직장인, 비정규직 뭐 각각의 입장에서 리스크를 한번 뽑아서 내가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점검하시고 수익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 부동산, 가상화폐, 주식 어떻게 할 것이냐, 얼마 하면 될 것이냐, 어디에 할 것이냐를 미리 로드맵을 짜세요. 이걸 안 짠 사람이 뭘 하겠어요. 꼭 돈이 있다고서만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이 창의성이 돈을 벌게 해줘요. 그 다음에 투자 극대화. 자, 자본금을 얼마나 내가 보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빅투자, 갭투자도 좋아요. 영끌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금융위기가 터진 상황에서 바닥일 경우 갭투자, 전세 끼고 투자해도 돼요. 실거주도 뭐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시라고 지나치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대출 안 받는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빚투자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경제위기 순서 3단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어떤 게 경제위기 신호냐? 코스피가 가장 궁극적이죠. 달러나 코스피인데 코스피가 가장 확실해요. 자, 1단계 하단 박스권 행보. 지금 금융위기가 막 나오네 마네 하는 이유가 3,300까지 치고 올라갔던 코스피가 지금 하단, 박스권 하단, 즉 3,000에서 2,500 사이, 2,500에서 3,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3,000 넘어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2,500, 3,000에서 왔다 갔다. 자,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다우도 마찬가지로 고점 찍고 좀 내려온 상태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코스피 2,500에서 3,00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년 내외 계속 불안하게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실물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최악이에요. 세계 주가 거품이 지금 너무 커요. 얘 역시도 올라간 거죠. 왜냐하면 2,000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게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많이 안 뛰었죠. 나스닥은 끔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최악. 아무튼 세계의 주가 거품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부동산도 가상화폐도 너무 뛰었어. 질병, 미중 문제로 아마 박스권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쟁도 있고 원자재 상승. 2단계가 이제 위험 신호예요. 아직은 2단계,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갈랑말랑 하고 있어요. 자, 코스피가 2,000에서 2,500, 지금 2,600까지 빠졌었죠. 대략 이 정도 선이면 2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좀 꽤 횡보를 할 겁니다. 외국인은 이미 이 정도 되면은 계속 팔아제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코스피를 파는지 이거 잘 보세요. 그리고 기관이 인버스를 사는지 레버리지를 사는지. 만약 인버스를 많이 산다, 뭐 코덱스 인버스 2 곱하기 선물 2 곱하기 이걸 갖다 사면 이거는 주가가 계속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키포인트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나스닥이 자꾸 출렁거리면서 3포인트 이상 계속 빠지는 횟수가 늘어난다, 뭐 여러 가지. 미국 금리 인상, 이거 지금 폭탄입니다. 금리 인상 지금 6차례 연속해가지고 2.5% 정도까지 올라가면 금융위기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아마 1, 2년 안에 2.5포인트 달성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원유 폭등하고 있고 원자재 폭등, 전쟁까지 터졌어요. 경제 침체 본격화, 신흥국 자본 유출, 돈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2단계. 3단계는 금융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위기 본격화. 금융위기 터졌어도요, 신문에 금융위기다 라고 방송 안 해요. 2,000 밑으로 빠져도요, 금융위기라고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 1,400까지 빠졌잖아요. 코로나 갖고도.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락을 해야 금융위기가 뉴스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코스피 2,000 분기 되면 일단은 금융위기라고 보세요. 1년 이상 하락하고 코스피 1,000 내외까지 추락할 수 있다. 1,000이 될지 800이 될지 1,200이 될지는 가봐야 돼요. 환율은 일단 금융위기 터지면 1,500에서 2,000 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 유럽 이 나라가 터지게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웬만한 세계 금융위기니까 같이 주가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보다는 이런 나라들이 터질 가능성이 커요. 금융위기는 부동산, 비트코인, 삼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딱 투자하면 돼요. 이제 5억 자본금으로 30억 떼돈 벌기인데 여기 보시면 자, 1등이 뭘까요? 1등이 서울 아파트입니다.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폭락을 했을 때. 2등이 가상화폐예요. 그리고 3등이 뭔지 아세요? 주식입니다. 4등은 달러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폭락장에 혹시는 경제위기가 터지거나 그러면 자, 대략 한 50% 떨어진다고 보자고요. 이미 지금도 금매는 20% 떨어졌어요. 몇 달 만에. 다시 또 반등해서 문제지. 그런데 2년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50% 그냥 떨어져요. 자, 여기 보시면 30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빠지면 50억이죠. 50%가 떨어진 거죠. 자, 15억 아파트를 5억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갭 투자. 근데 재밌는 게 15억 아파트가 45억까지 가요. 진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15억이 30억을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으니까 45억. 결국은 5억으로 벌어들인 순수익은 30억입니다. 왜?
15억에 잡아서 45억에 팔았으니까. 물론 이제 고가 아파트 세금은 내야겠지만 30억 정도. 대단하지 않나요? 이거를 5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1억일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같이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경제 위기가 터진 다음에 잡으세요. 지금 잡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시고, 웬만하면 처음 하는 사람들 하지 마요. 비트코인. 경제 위기 터지네 만에 하고 그러는데 왜 많이 오른 이걸 하려고 합니까? 금융위기 터지면 비트코인 최소 80% 폭락할 거예요. 아마 5천만 원이 1천만 원 미만으로 폭락합니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1천만 원에 5억 원어치를 잡았다고 치자고요. 아파트처럼 똑같이 5억 투자했어요. 그럼 얘가 1천만 원이 6천만 원 정도까지 뛸 거예요. 기본으로. 그럼 결국 5억으로 얼마를 버느냐? 25억의 순이익을 얻습니다. 1천만 원이 6천만 원 됐으니까. 자, 아파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의 대박 아닙니까? 이건 유력한 썰이에요. 뭐 가상이 아니에요. 유력합니다.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잡은 거니까. 물론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게 되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잡게 되면 아파트를 추월할 수도 있죠. 다만 안정적인 면에서는 아파트가 좀 더 안전하겠죠. 자, 주식도 폭락장에는 해야 하세요. 어차피 주식이 망하면 나라도 망하니까. 경제위기 코스피가 60% 떨어질 거예요. 2,700이 1,000으로 빠지겠죠. 삼성전자 9만이 3만까지 가고 거의 3배 떨어졌네요. 삼성이 결국은 3만에서 잡게 되면 9만까지 또 올라갈 겁니다. 결국은 5억으로 얼마를 버느냐? 3만에서 9만까지 올라갔으니까 10억을 번다 이 말이에요. 즉 5억 가지고 15억이 갔으니까 10억 벌어요. 얘들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많이 벌죠. 이번엔 달러금. 얘들은 특이한 게 경제위기 전에 잡아야 돼요. 경제위기 터지면 더 팍 폭등한 상태라서. 이해가셨죠? 자, 달러 1200에 투자하게 되면 경제위기 터지면 1500이나 600, 여기 보시면 1600까지 급등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1.6억의 차익을 거둬요. 5억을 투자했을 때 1.6억. 그리고 금도 75,000 현재 1g당 75,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10만원까지 갑니다. 결국 얘도 1.6억의 차익. 달러나 금은 경제위기 전에 현 시세에서 잘 잡으면 이처럼 5억이 1.6억의 차익을 벌어준다. 다만 아파트, 비트코인, 주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얘로 먹은 다음에 일이 갈아타도 되는 거예요. 얘는 전이니까. 경제위기 대박. 자, 아파트는 10배, 비트코인은 8배, 주가 3배 수익을 얻는다. 이걸 도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자, 먼저 달러 금 수익을 보자고요. 경제위기 전에 잡는 건데 만약에 2022년 현재 지금 잡았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경제위기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럼 30% 정도 아마 올라가요. 아까 제가 달러 뭐라고 말했어요? 한 1200이 1500이나 1600 정도로 가니까 30% 번다고 했죠. 금도 마찬가지로 75,000원이 1g당 한 10만원 이쪽으로 가니까 30%. 두 번째는 주가입니다. 주가. 이제 주가는 삼성전자를 잡았다고 쳤을 때 2026년에 예를 들어서 바닥이라고 치고 한 3배 정도 증가합니다. 3배. 5억 갖고 10억을 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경제위기 2026년에 만약 터졌다. 3배에서 8배까지. 아까 8배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렸죠? 근데 어느 것이 뭐 16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 떨어지면 잡으세요. 얘들은 망하지는 않아요. 얘들도. 원이 커졌죠. 자, 이번에 아파트. 사이클 하라고 경제위기. 자, 2026년에 아파트 2배에서 10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버냐면 아파트가 폭락을 한 상태에서 신고가를 확실히 찍어요. 얘들에 비해서 신고가를 더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로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익이 있는 거예요. 얘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자기 돈이. 자, 이제 서울 아파트, 나스닥, 비트코인 이거 한번 과거의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렇게 떨어졌네요. 아파트가.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올랐네요. 자, 그럼 얘가 그러면 떨어지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자, 50% 떨어진다고 보죠. 한 이 정도 떨어져. 이 정도. 중간 정도.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이거 회복하고 또 올라가요. 이게 중간이 돼버려요.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요. 그리고 돈도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15억짜리를 5억에 한 5, 6억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박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여기서 200배 뛰었어요. 200배. 솔직히 아까 제가 8배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금 4만 불인데 10,000불. 1,000불로 떨어질지 500불로 떨어질지 5,000불 누가 할 겁니까? 5,000불로 떨어질지. 많이 떨어지면 얘를 압도할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은 50배 뛸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폭에 따라서. 다만 이제 상식선에서 10,000불, 5,000불 정도 떨어진다고 쳤을 때 이제 80%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막 현재 여기에서 떨어지면 만큼 떨어지겠네요. 여기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다시 회복하고 한 이 정도에서 팔겠죠. 여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 이번에는 나스닥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폭락을 하게 되면.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훨씬 많이 빠질 거예요. 이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번 2010년에 한번 보세요. 10년부터 나스닥은 얼마만큼 뛰었고 코스피는 얼마만큼 뛰었는지. 분명한 것은 많이 뛴 건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과거 사례에서 여기 나스닥 떨어진 거 보세요. 이때 코스피에 서너 배 떨어졌거든요. 자, 보시면 80% 떨어집니다. 자, 여기 지금 13,000인데 여기 떨어지는 게 한 이 정도 떨어지겠네요. 오, 진짜 많이 빠져요. 그럼 얘 회복한 다음에 또 신고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팔면은 역으로 말하면 8배 먹는다는, 뭐 5배 이렇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코스피는 한 3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달러 30% 먹습니다. 아까 금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 IMF 때 2,000원짜리, 미국 발금이 때 1,580, 지금은 1,200.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좀 더 가거나. 결국은 1,200에서 1,500이 가거나 1,600이 가니까 30%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변수는 있지만 1등, 2등, 3등, 4등이에요. 다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거는 확실해요. 금융위기 터지면 확실하다고요. 그냥 예측이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 가요. 가. 근데 지금 왜 늦어봐요, 지금. 자, 부동산 분양, 매매, 갈아타기 최고의 방법. 서울 아파트 실거래 1년 7개월 만에 하락, 집값 하락 신호탄. 분양, 지금 매매, 갈아타기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자, 지금 현재 고분양가라든가 외톨이 분양이라든가 좀 좋지 않은 곳들은 넣지 마세요. 가점이 낮아도. 왜? 앞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매물이 터질 것 같은데? 미분양, 미계약 이런 것도 쏟아질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건. 그리고 미분양, 미계약, 오피스텔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미분양, 미계약이겠어요. 가점, 금액 높으면 자, 3기 서울 좋은 곳만 골라서 넣으세요. 올해만 보지 마요. 경쟁률 세다고 해서 떨어지니까 그냥 여기 넣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곳 골라서 넣으시라고. 나빠도 나쁜 곳은 넣지 마요. 가점 금액이 높으면 그렇고 대출 제한, 자금 부족, 의무 입주는 신중하세요. 만약 일은 저질러 놓고 돈이 모자라 대출도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매매, 영끌 무리한 갭 투자. 지금은 뭐든지 하지 마요. 매매는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뛰어서. 금매라도 조심하세요. 오래 뛰면 뭐합니까? 2년 3개월 동안 뛰어줘야 하는데 도중에 폭락하면 망하는데. 자, 폭등 후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폭등 후에 조금 하락, 매입 시기를 늦춰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많이 뛴 다음에 여기서 왜 매수합니까? 확 떨어진 다음에 매수해야지. 보통 1주택은 보유하시고 뭐 보유해도 상관없어요. 멀쩡한 아파트를 팔라는 게 아니야. 다만 아파트 아니고 잘 안 올라가는 것들은 좀 정리하는 것도 생각하세요. 영끌, 비아파트는 매도 생각하시라고. 다주택, 이거 지자체 이번에 거의 다주택은 아마 1년 정도 유예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집값 하락이 긍정적이라고 봐요. 다주택 중과세 이제 완화 팔아야 합니다. 이때 안 팔고 버티면 안 돼요. 나는 정부가 또 이게 당선인이 다주택자 이거 안 팔면 1년 안에 안 팔면 보유세를 엄청 때려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채찍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 당근만 주고 채찍은 안 주나요? 뭐 다주택 돈 벌게 해줄 일 있어요? 자, 갈아타기. 영끌 무리하고 지금 불안한 사람들은 지금 이자가 너무 많다. 손해 안 봤다면 파세요. 금액 줄여서 또는 갈아타던가. 외곽,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좀 다음에 떨어졌다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매도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정상적으로 그냥 아파트 그냥 무난한 곳 갖고 있는 사람은 팔아도 상관없고요. 그냥 끌고 가서 폭락장에 더 많이 떨어진 걸로 갈아타도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집은 하나 있어야 하니까. 자, 그다음에 부동산 폭락지역 대상 떼보자. 많이 하락할 곳이 강남 한강변. 이게 뭐냐면 지금 많이 뛴 곳들이 많이 하락해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한 2, 3년 동안 폭락이 위험하니까 강남 한강변, 서울 비싼 아파트, 1, 2기 신도시, 경기도의 비싼 아파트, 광역시의 비싼 아파트, 고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마 폭락할 거예요. 고분양가. 그 다음에 3기 미분양 속출. 자, 그 다음에 하락 위험 대상. 누가 위험하냐면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영끌로 매입, 비싼 아파트 갭 투자한 사람들, 비싼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 지방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자본금 수입이 부족한 사람들. 그럼 폭락장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주택자 매입하세요. 1주택자 갈아타기 하세요. 분양권, 미분양, 추가 매입. 이거 해도 돼요. 집 하나 있다고 해서 폭락인데 그걸로 끌고 갑니까? 하나 더 잡아야지. 일시적 2주택 활용하세요. 대출, 전세 활용하세요. 입지, 시점, 상품 다 좋으니까 제대로 된 거 잡으세요. 이때는 빚을 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자, 전 세계 경제위기 폭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유쾌하고 긴축 정책, 2년 동안 2.5%까지 올라가면 경제위기 터진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상당히 지금 위험하긴 해요. 세계 경기에 지금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안 할 수도 없어요. 물가 때문에. 미 자산 거품, 집값 거품 34년 만에 최대. 나스닥은 9배나 거품이 있고 주식이. 이게 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별 위기, 스태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대만 문제 있고 중국 경제 위기 문제도 있고 주요 국가 거품 붕괴, 경제 위기 지표, 부동산 주가 거품이 최고다. 원유, 원자재 급등했고 위기 지표 최대치. 경제 침체로 외화가 유출되니까 사단나는 곳들이 있겠죠. 금융위기의 특징, 구조조정 실증합니다. 은행 대출 상환 압박이 있고 개인사업 파산, 빌려준 돈, 임금 회수가 불가능하고 주식 부동산 폭락하고 최저 생계비 위험하겠죠.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져요. 가정불화 및 파탄이 생길 수 있고 경매 노숙자, 경제사범 증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떼부자, 왕부자가 이때 속출해요. 준비하면. 금융위기 대비, 평상시 금융위기 철저 대비하세요. 최소 6개월 이상 생활비를 준비하고 주식, 부동산 투자, 대출 하면 안 돼. 지금은. 현금 확보하세요. 원화나 달러 저축하세요. 보험 장기 저축성 유지하세요. 나중에 이런 거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생활비, 불필요한 경비 축소하시고 폐업, 급여 중단, 수익 창출 준비하시고 아파트 집중 투자하세요. 아파트가 최고예요. 명품 아파트. 폭락했으니까. 삼성전자 등 우량주, 가상화폐 좋습니다. 자, 위기 절정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다 할 때는 달러금 이런 거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퍼펙트 스톰, 얼마나 위험한지 딱 10가지 정리할게요. 주가 폭락, 금리 인상, 지금 대출 제한, 집값 거품이 심하고 가계부채가 심하고 국내의 경기에 너무나도 불안해요. 중국, 러시아 리스크 많죠. 공급 폭탄, 지금 3기 신도시 엄청납니다. 다주택 매물 쏟아질 것이고 환율도 불안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퍼펙트 스톰. 자, 이제 불다른 이 활시를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는, 금융위기 때 정중앙에 맞추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죠. 경제 침체, 경제 위기, 경제 발전은 지난 100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60이 넘은 분들은 무려 10여 차례의 위기와 기회를 겪었는데 그 황금의 기회를 잡은 분들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며 이제 곧 그 기회가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